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 위성을 공개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는데요. 북한이 조만간 정찰 위성을 발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위성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북한은 언제 쏘아 올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6일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현지 지도했는데요. 딸 주혜와 함께 방진복에 덧신까지 신고 둘러본 이곳은 위성의 작동 성능 등을 측정하는 일종의 시험장으로 추정됩니다.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돌아보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성 발사와 관련한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각종 시험 평가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위성 실물도 공개됐죠. 네, 영상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위성은 무게 약 300kg, 높이는 1m에서 1.2m 정도인 소형 위성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태양빛으로부터 위성을 보호해주는 노란색 단열재 필름이 육각형 몸통을 감싸고 위성에 전력을 공급할 4개의 태양전지판도 달려 있습니다. 위성 상단엔 광학 카메라를 넣는 경통 2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길이가 짧아 지상에서 대략 3m 정도의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로 파악됩니다. 좀 큰 거 이런 걸 탑재하다 보면 해상도가 제한이 가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정이나 탱크나 무슨 기지 관찰 이런 건 다 가능하니까 없는 것보다는 활동이 낫죠. 네, 북한은 언제쯤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관측되나요? 북한은 이번에 위성을 공개했지만 운반용 로켓, 발사체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발사체 제작도 완성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선 현재 발사된 높이를 기존보다 더 높이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기존 은하 로켓보다 크고 추진력이 강한 3단 발사체를 이용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을 거예요. 3단까지 아마도 다 계획은 잡아놨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 1단, 2단, 3단을 조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나 발사체가 준비됐다 해도 탑재 이후 여러 단계 시험을 거치는 과정이 통상 3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발사는 빨라도 6월 초중순에나 가능할 걸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이번 위성 공개에는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맹에 들어가기 전 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던 곳이 국가우주개발국이었고 한 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 역시 위성발사 준비위원회일 만큼 정찰 위성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주권과 방위권을 더 공세적으로 행사할 거라면서 군사정찰 위성에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중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내일 폐막하는 G7 정상회담에 앞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고 오는 24일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누리호 발사를 일주일 앞두고 군정찰 위성에 대한 현지도를 보도한 것은 우리의 위성 발사 능력을 좀 약간 희석하면서 경쟁적 구도를 설정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된다라고. 북한은 위성 발사를 정당한 권리 행사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실제 발사에 앞서 국제해사기구 등 관련 기구에 계획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요즘 북한 방송엔 하루가 멀다 하고 농촌 살림집 완공 소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모내기도 시작됐고 농촌마다 제일 바쁜 시기인데 방송에선 참 요란스럽게 새집 집들이 소식을 강조한다죠. 네, 북한 방송에선 그동안 농촌 살림집 입주 소식을 가끔씩 보도해왔는데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요즘엔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만 벌써 17개 지역의 입주 소식을 전했는데요. 주민들이 꽃다발과 입사증을 들고 새 집을 둘러보며 감격해하는 비슷한 분위기의 보도가 재방송처럼 잇따라 나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들이 소식을 이렇게 반복해서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노동신문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농민들 사상의식을 개변시키고 있다면서 산간지대와 평야, 해안가 등 지역 특색에 맞게 100가지 주택 건설안이 있다고 자화자찬하는데요. 제일 산골 막바지인데 이렇게 천지개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천지개벽이.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농민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과를 채찍질하면서
충성의 도구로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농촌 지역을 챙긴다라는 것을 통해서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 무장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그런 효과도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북한이 요즘 왕년의 모범 일꾼들을 재소환하고 있다면서요? 네, 인민무력부 일부 부장 출신의 군인이나 잠업 분야에서 성과를 낸 과학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된 농민도 방송에 소개했는데요. 아들과 손자까지 나와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는 일꾼이라면 실력이 있고 실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부단히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이들을 재조명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현재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따라 배우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사회주의의 모범 창출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은 지난 2월 열병식에서 과거 충신들 사진을 앞세워 행진하기도 했죠. 역경을 극복했던 시절처럼 살아보자고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만큼 녹록지 않은 현재 북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세루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3년 4개월 만에 국제보건기구가 얼마 전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죠. 사실 세계는 코로나를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한 지 오래됐지만 북한만 홀로 고강도 방역과 봉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올가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다는데요. 북한도 이제 봉쇄를 풀고 세상으로 나온다는 신호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엔데믹 시대 북한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손수레를 밀며 두만강 철교를 건너는 사람들. 2년 전 코로나 봉쇄로 옷과 신발은 물론 의약품도 구할 수 없던 러시아 외교관들이 본국으로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평양에서 34시간 동안 기차와 버스를 타고 가까스로 국경까지 왔지만 항공편도 기차 운행도 모두 봉쇄돼 결국 수레를 밀고 철교 위를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남한에서 북으로 되돌아간 탈북자 1명 때문에 개성시 전체를 2중, 3중으로 완전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악성 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북한의 코로나 방역은 이렇게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It's therefore with great hope that I declare COVID-19 over as a global health emergency. 세계보건기구는 이달 초 3년 4개월 만에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역시 국경을 개방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를 포함해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북한도 아주 미세하지만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약 200명의 선수와 코치, 임원 등 선수단을 등록했습니다. 유명한 북한의 여성 응원단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이런 국제대회에 종합대회에 참가한다. 명분 쌓기 한 방법일 수도 있죠. 중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욕심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북한은 지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불참해 징계를 받고도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선수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번 아시안게임에 나온다면 3년 4개월 만에 국제 스포츠 무대에 나서는 겁니다. 주요 외화벌이 산업인 관광도 재개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여행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북한 관광 상품 광고. 평양과 개성, 판문점을 방문하는 5일짜리 여행입니다. 刚通知我们是6月10号可以提前做好准备。政府说的还是辽宁省那边跟您说的呀？旅游部门呢？旅游局啊通知的。 북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예고한 날짜에 실제 관광이 이루어질지는 확실치 않지만 관광 재개 소문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광 개방을 위한 준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과의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국경 개방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광도 지체가 되고 있는 거죠. 대북 제재에 코로나 봉쇄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국경의 빗장을 풀고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중국과의 열차 화물 운송을 재개했고 11월에는 러시아와의 철도 화물 운행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에서 사들인 올해 1월 3월 합산 수입액은 4억 3,800만 달러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입액의 96%까지 올라왔습니다. 부족한 쌀과 비료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생활 필수품과 공업용 원자재를 수입하고 수출까지 하려면 철도 외에 도로 왕래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별로 느긋한 상황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설탕하고 그 밀가루 같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되게 많이 안 들어와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난리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아직 충분히 못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죠. 위드 코로나는 한 절반 정도만 달성된 거죠. 물자 왕래는 제한적으로 재개됐지만 아직 사람은 국경을 오가기 힘듭니다. 왕야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임명된 지 2년이 넘은 지난 3월에야 간신히 북한에 들어갔을 뿐 다른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항공기나 여객선을 운항한다는 계획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 들어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이 무색하게 북한 방송은 꼼꼼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주민들의 모습과 세계 각국이 아직 코로나로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도 지난 4월 중순까지만 해도 1만 5천여 명이었던 하루 감염자 수가 5월에 들어와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뒤 한때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본 북한으로서는 관광 등 국경 개방과 인적 왕래를 본격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북한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자 건국일의 대동란이라고 부르며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부의 개인 상비약까지 내놓을 정도로 취약한 의료 시스템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비해서 의료 수준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거라고 북한은 충분히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국경 봉쇄가 완전 해제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귀환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가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외화벌이가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2019년 말까지 북한의 모든 노동자를 송환해야 했지만 때마침 터진 코로나19로 이들은 계속 중국 등에 머물며 비공식적으로 외화벌이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무기 수출도 실제 상당히 위축됐고 그래서 전체적인 외화 수급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동자 파견이 비중상으로는 거의 이제 3위가 아니라 한 두 번째 비중 정도는 되지 않을까. 세계가 코로나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간 가운데 나홀로 방역을 고수하는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국경을 좀 더 개방하고 왕래와 교류를 늘려야 하지만 북한이 처한 복잡한 사정 때문에 개방은 느리고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통일전망대 김윤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안보가 한층 부각되고 있죠. 네. 북한도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모습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북한의 태양광 에너지는 그동안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았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선 에너지를 에네르기라고 하고 태양광 패널을 태양빛 전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북한 TV가 강조하는 태양빛 전지, 태양 에네르기 함께 만나보시죠. 대동강변에 위치한 대동강 수산물 식당. 배 모양의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력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태양광 패널이 보이는데요. 한편 여기는 평양에 있는 류원 신발 공장입니다.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옥상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서 전력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김정훈 동께서는 5년 전 이제 우리 공장을 찾아오셨을 때 자연 에너지에 의한 이제 전력 생산을 높일 때 대하여 이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태양빛 발전 체계에서는 축전지 관리가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북한의 태양광 패널 보급률도 확인이 되나요? 사실 시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밥개나 먹는 집들은 모두 이제 태양판을 설치했다고 하거든요. 돈 좀 있어서 여러 개 설치한 집들은 국가 공급을 뭐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 영상에서 축전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배터리 축전지에다 저장해 놓습니다. 근데 그 제 경험에 의하면 같은 축전지라도 북한산 대동강 축전지가 있고요, 중국산 축전지가 있고 일본산 축전지가 있는데 성능이 달라가지고 가격도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KDI에서 발표한 2020년 연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전체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 판넬이 288만 기로 추정되었습니다. 만약 태양광 전지 판넬 한 기의 평균 용량을 70W로 가정한다면 연간 발전량을 최대 이용률 18%로 봤을 때 대략 3억 kWh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연간 북한 발전량 255 kWh의 대략 1.3%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인 2023년에서는 북한의 태양광 전지 판넬 용량이 2020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북한에서 태양광 패널 붐이라고 할 정도로 보급이 늘어난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를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려면 기술력도 중요한데요. 북한의 수준은 어떨까요? 네, 북한 TV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호와 2호, 3호가 풍치수류 여기는 평양 대동강. 출퇴근 관광용 유람선 옥류 1, 2, 3호를 선보였는데요. 이 유람선들은 모두 태양광 유람선입니다. 태양빛 전지 유람선 옥류 1호, 2호, 3호는 한 척당 80여 개의 태양빛 전지판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로 추진기를 돌려 운행하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이 매우 작으며 배의 평균 속도는 4 내지 언어 2 정도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태양빛 전지 제작소를 설치해서 태양빛 발전 체계를 도입하려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개통병렬형 태양빛 발전 체계를 소개하는데요. 기관이나 기업소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전력 생산량이 크진 않아도 나라 살림살이에 보탬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저로서도 기쁘게 생각됩니다. 태양광 에너지에 관심이 좀 덜했던 분들은 좀 낯설 것 같은데요. 이 개통병렬형 태양빛 발전 체계, 이게 어떤 기술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크게 독립형과 개통연계형, 개통병렬형이라는 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독립형은 말 그대로 태양 전지를 국가 전력망과 연결하지 않고 해당 수용과 부하에 단독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외딴 섬이나 오격지와 같이 국가 전력망에서 연결하기가 곤란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개통연계형, 즉 개통병렬형 태양광 전지 시스템은 국가 전력망과 태양광 전지 시스템이 동시에 해당 수용과 부하에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경우 같으면 거의 대부분 다 개통병렬형, 개통연계형입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전지에서 발전된 전력을 사용을 하고 태양빛이 없는 밤에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축전지를 두서 낮에 발전한 태양전지를 밤에 해당 가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당장은 전력난이 심각한 국가 전력망에 발전된 잉여 태양광 전력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북한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 2016년부터 17년까지 중국 선양에서 특파원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중국에 있다가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들 태양광 패널 한두 개씩 갖고 가더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 게 많은가 보다. 실제로 많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단동이나 심양을 방문해서 북한에 판매하는 무역상들을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모타라든가 도란스라든가 혹은 지금 말씀하시는 태양전지 패널 같은 거를 많이 구매해서 북한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가격들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사실 가정용 태양광 패널이라고 해도요. 필요한 양의 전력을 사용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위안화로 한 600원, 그러니까 이제 한 100불 정도 되는데 600원에서부터 한 100원, 150원까지 이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싼 게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600원이면 한 100불을 천정에다 올려놓으면 밤에 모여와서 이제 잘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말 안타까운 집은 낮에는 올려놨다 밤에는 집에 들여놨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조금은 없나요? 어때요? 없죠. 보조금은 없습니다. 네. 태양광 에너지를 강조하는 북한, 조선중앙TV 등 이 매체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부각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곳은 평양의 이동통신 운영국입니다. 통신국 건물을 160장의 태양광 반사판이 빼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조명 등 통신국 전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TV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재생에너지 개발 성공 사례들을 발굴해서 보도 특집 기획물을 만들어 내보내는데요. 아이들의 발명품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물과 햇빛,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작성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이렇게 태양광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계속 독려하고 있잖아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북한의 발전 자원을 크게 분류하면 수력과 하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의 연간 발전량은 255kWh입니다. 북한의 255kWh 발전량 중에서 수력이 161kWh, 60%를 조금 넘고 화력이 40% 이하인 95kWh 정도가 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태양광과 풍력을 합계한 발전량을 저희들이 추론해 보면 북한 전체 발전량의 1%에서 2%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북한에서 보면 동서의 해안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화공원과 같은 이제 북부 산악지대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위치 선정도 중요하지만 설비 이제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바람이 세게 불면 얘가 너무 빨리 돌아가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열나니까 들어붙고 녹아서 그다음에 좀 약하게 불면 이게 정밀도가 보장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잘 돌아가지 않고 배터리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된 전력이 충분히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 사용 기간도 있고 이렇게 돼야 사실 효율성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게 좀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태양광 에너지로 북한의 고질적인 에너지나 전력 부족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력갱생이나 자기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북한의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기술 가지고는 어렵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국제사회와의 이제 교류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효율성을 높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는 일상생활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되잖아요. 북한 주민들 걱정 덜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한도 결국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엔 여기저기서 축제가 많이 열리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행사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네요. 네, 오늘 생생통일 현장은 유일하게 남북한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행정구역이죠. 바로 강원도를 찾았는데요. 강원도의 옛 중심지에서 펼쳐진 축제 현장으로 이상현 기자가 안내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풍스런 한옥 건물들.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머물며 지역의 행정을 관할했던 관아, 강원 가명으로 한반도의 허리에 있는 지리적 요충지답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직후까지도 우리나라의 군사와 교통, 물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던 장소입니다. 전부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자동 방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군사 도시가 안 될 수 없었고 북진을 하는 데나 어쨌든 교통으로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여기가 제일 중심지라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600년 넘게 제자리를 지키며 세월의 풍상을 견뎌왔다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특히 인상적인 곳이었는데요. 조선왕조 500년간 강원도의 중심이었던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 하나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가족 축제가 열린다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찾아가 보시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나들이객들이 여기저기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찬란한 5월의 햇살을 즐기던 휴일 오후. 태극기와 아리랑 선율에 맞춘 난타 공연이 먼저 평화통일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아이들한테 통일에 대한 어떤 그 바른 생각을 심어주자라는 곳에 있고 시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바르게 좀 통일에 대한 접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던 마술쇼. 잘 보시고요. 하나, 둘. 강원도에서 열리는 평화통일축제답게 이에 맞춘 퀴즈 시간도 이어집니다. 자, 북한의 행정구역은 9개 도로소,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양강도, 자강도 이렇게 8개 이외에 한 개 도가 더 있습니다. 일어나고 살 때? 강원도 정답입니다. 의미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보는 공간도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무궁화 모양의 손거울. 한반도의 각 지역을 퍼즐처럼 맞춰가며 완성하는 스티커. 강원도는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습니다. 강원도 우리나라 우리 땅 독도가 그려진 각종 장식물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너무 어렵다 이거 아빠는 못하겠어.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바람을 담아 만든 태극기 바람개비는 이미 아이들의 신나는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되게 많고 체험이 너무 재밌어요. 통일이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켠엔 수많은 미술 작품들이 가지런히 전시돼 있었습니다. 원주 지역의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평화와 통일, 그리고 나라 사랑을 주제로 실시한 공모전의 입상작들이었는데요. 기차를 타고 남한에서 북한까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무궁화 길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차를 타고 그 북한까지 간다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무궁화와 태극기, 기차 여행 등을 소재로 하거나 어린이들답게 북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작품들이 많았고, 남북으로 갈린 한반도를 반창고로 이어붙이거나 평양으로 캠핑 가는 길을 묘사한 대여섯 살 어린아이들의 그림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심이 사실 그렇게 크게 없었다가 그래도 애기들 작품 전시돼 있다 그래서 와봤거든요. 근데 좀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퀴즈 낸 것도 보니까 아이들 맞춤으로 재밌게 해주시더라고요. 유익한 시간이었다 싶어요, 지금. 네.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뿐만 아니라 봄나들이 나온 지역의 시민들도 모처럼 동네에서 열린 축제 한마당을 함께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즐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제 통일이란 단어를 오랫동안 좀 염두에 안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새삼스럽게 이제 이런 그림을 보고 이런 축제를 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이 통일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갈리며 유일하게 남북에 공통으로 존재하게 된 강원도의 옛 중심지는 600여 년을 지켜온 고목과 함께 이제는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돼 있었고 미래 통일 세대의 손에 들린 희망의 바람개비들은 따사로운 봄바람을 타고 쉼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약간 세기는 들어갈 것 같은데 줄보 세기? 세기 바로요. 단어나 문장의 일부분에 음의 높낮이나 길이, 강세를 두어 두드러지게 발음하는 것을 악센트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특히 강세를 주어 발음하는 것을 세기마루라고 합니다. 평안도 방언의 세기마루는 함경도 방언만큼 세지 않다와 같은 예문이 확인됩니다. 세기는 맞았어요. 마루 같은 단어는 북한에서 안 쓸 줄 알았어요. 한국 말이랑 북한 말이랑 의외로 조금 얼추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브라보, 멋지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우리 누리호가 3차 발사에 나섭니다. 이미 누리호는 1, 2, 3단 조립을 완료하고 완전한 형태를 갖췄다고 하죠. 네, 성공적으로 발사가 이뤄져서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